하늘은 어두컴컴했고 두터운 구름은 마치 금방이라도 쏟아질 비를 예고하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경기도 외곽의 한 보건지소, 용담 보건센터의 문 앞에서 김하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는 해고 통지서가 들려 있었고 눈앞은 뿌옇게 흐려졌다. 심장은 분노와 허탈함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선을 넘었어요. 더 이상 하연 씨를 이곳에 둘 수 없습니다. 보건지소 소장의 냉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억울했다. 너무나 억울했다. 아무리 설명하고 싶어도 그날 그 회의실에 앉아있던 동료들의 눈빛이 하연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함께 야근하고 환자를 돌보며 웃고 울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는 책상 아래를 바라보거나 서류를 괜히 뒤적였다. 누군가 한숨을 쉬며 중거렸다.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나을 거야. 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할까? 그날 약국 창고에서 사라진 약품들, 그리고 저소득업 환자에게 약을 건넸다는 이유로 누군가 대신 뒤집어 쓴 혐의, 결국 그 누명은 하연의 몫이 되었다. 윤리의식이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잘못은 잘못입니다. 스스로 돌아보세요. 소장의 마지막 말은 마치 가슴을 깊게 찌르는 칼날 같았다. 옆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그만하자. 하연아, 이미 결정된 일이야. 하연은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익숙했던 얼굴들이 너무도 낯설었다. 누군가는 연민이 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해 나서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고 나왔다. 쌀쌀한 초겨울 바람이 뺨을 스쳤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다. 3년. 단 하루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3년이었다. 응급실을 지키고 늦은 밤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할머니를 도왔던 그 날들. 그 모든 헌신이 고작 종이 한 장으로 무너진 것이다. 그녀는 가방끈을 꽉 잡고 고개를 숙인 채 보건지소를 나섰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용담마을의 골목길은 점점 황혼으로 물들어갔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담벼락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졌다. 어릴 적부터 자라난 이곳이 이제는 떠나고 싶은 장소가 되어버렸다. 참았던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그녀는 얼른 소매로 닦아냈다. 그 누구도 내 눈물 받을 자격 없어. 머릿속엔 그간의 기억이 떠올랐다. 응급실에 긴박했던 순간들, 약을 구하러 뛰어다니던 밤들, 환자들의 울음과 웃음이 교차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도둑이라는 오명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던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건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였다. 낮게 울리는 신음소리. 고개를 돌린 하연은 놀라움에 눈을 떴다. 거기 낡은 옷을 입은 한 할머니가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얼굴은 주름지고 손등은 갈라져 있었더니 갈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희미하게나마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수아? 수아야.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름의 하연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수아. 그건 그녀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그녀에게 불러주던 이름. 순간 하연은 할머니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눈이 멎었다. 그건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유품과. 혼란스러웠다. 머리는 그냥 지나가라고 외쳤지만 가슴은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멀리서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다. 저 할머니 좀 이상하셔.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다른 아주머니가 혀를 찼다. 아직 시집도 안 간 아가씨가 괜히 엮이면 안 돼. 저런 분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하연은 잠시 고민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의 마른 손이 그녀의 옷깃을 꽉 붙잡았다. 그 힘에 놀란 하연은 멈칫했다. 할머니의 손에서 느껴지는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절박함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비록 모두가 나를 등졌어도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야 해. 하연은 조심스럽게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랑 같이 가요. 점이.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빛이 비쳤다. 하지만 그녀가 손을 잡은 바로 그 순간 할머니는 미동 없이 쓰러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김하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었다. 차가웠다. 숨결도 희미했다. 골목은 어두웠고 사람들은 여전히 지나쳤다. 누군가는 힐끔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서지 않았다. 그날, 그 순간 김하연은 다시 한번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할머니를 등에 업고 어두운 마을길을 걸었다. 몸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뭔가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어둠이 마을을 삼킨 시간, 하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집 문을 열었다. 오래되고 소박한 단층집, 달빛에 비친 나무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안에서는 희미한 형광등 하나만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물을 데워 수건을 적셨다. 구불구불한 주름 사이로 묻어있던 흙먼지를 닦아내자 할머니의 얼굴이 조금은 편안해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의식은 없었다. 할머니, 대체 누구세요? 하연은 할머니의 말없는 입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밖에서는 벌써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간호사, 보건소에서 잘렸던 그 사람 아니야. 그런 애가 정신 이상한 노인을 집에 들였다더라. 요즘 애들 왜 저러냐 몰라. 아무리 착해도 너무 앞서가. 이웃들은 조용히 창가로 몰려들었고 작은 마을에서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그 와중에 마당 한편에 앉아있던 하연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상관없어. 누가 뭐라든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야. 그때였다. 마당을 지나던 한 노인이 창문을 슬며시 들여다보더니 발걸음을 멈췄다. 에어랑 저분 혹시...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박남희 여사님. 그럴 리가 없는데. 놀란 표정으로 노인은 다시 얼굴을 들이밀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했다. 아니, 그분이 왜 저렇게... 그 노인은 용담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김노인이었다. 그는 더듬더듬 말했다. 그분 옛날에 박 회장 부인이었어. 20년도 더 됐지. 순간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다. 뭐라고요? 박 회장 부인? 아니, 그분은 이사 가신 거 아니었어요. 이사? 아니지, 쫓겨났지. 그때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낡은 담요를 덮어주려는 순간 할머니가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다. 조용한 신음소리, 그리고 수아야, 가지마. 천만. 하연은 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그 이름, 어머니의 이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도망가야 해. 그들이 날 찾고 있어. 그들... 하연은 혼란스러웠다. 눈앞에 이 여인이 단순한 노숙인이 아니라는 걸 이미 직감하고 있었지만 그들이라는 말은 뭔가 더 깊고 어두운 과거를 암시했다. 그녀는 조용히 할머니의 머리를 매만지며 말했다. 괜찮아요. 여기선 아무도 할머니를 해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긴장감이 몰려왔다. 이건 단순한 연민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시작이었다. 밤은 깊어갔다. 방 안에는 겨우 두 사람, 하나의 등불, 그리고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이른 아침, 하연은 할머니 옆에 앉아 잠든 듯 앉아 있었다. 손은 여전히 할머니의 마른 손을 감싸 쥐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정신이 좀 이상한 할머니라더니 말도 안 돼. 그게 진짜 박 회장 부인이었다고? 그럼 지금 그 간호사는 박 회장 가족이랑 연이 닿은 거야. 하니, 박 회장 댁이 그 여자를 20년 전에 내쫓았다잖아. 말이 거칠어지고 눈빛은 의심으로 변해갔다. 어떤 이는 불쌍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오히려 하연을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조용한 마을이 어수선해졌다. 그 와중에 방 안은 조용했다. 할머니는 아직도 잠든 듯 보였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하연은 물수건으로 다시 이마를 닦아주었다. 손등이 할머니의 얼굴을 스치자 그녀의 눈이 살며시 떴다. 여긴 어디지?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분명한 말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어제 길에서 쓰러지셨거든요. 할머니는 눈을 껌뻑이며 천장을 바라보다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누구니?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한 두려움이 있었다. 하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전 김하연이에요. 간호사였어요. 지금은 그만두었지만요. 할머니는 입술을 달싹였다. 하연. 그러더니 갑자기 갑자기 몸을 움츠리고 이불 끝을 손에 꽉 쥐었다. 눈빛이 흔들렸고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광대에서 흘러내렸다. 그들이 다시 올 거야. 그들이 누구죠?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떨리는 손으로 벽 한쪽을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그 집, 그 담장, 붉은 꽃들, 수아? 그게 수아야. 하연은 그 이름을 다시 들었다. 수아, 어머니의 이름. 할머니는 이따금 그렇게 말을 하다 끊겼고 이름을 부르다 멈췄더러져.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두려움,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 그날 저녁, 하연은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몇 장의 사진과 빛바랜 편지가 있었다. 혹시 이 할머니가 어머니랑 관련된 사람이 아닐까? 그녀는 할머니에게 사진 한 장을 조심스레 내밀었다. 사진 속 어린 시절의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배경 속에 희미하게 서 있는 중년 여성이 있었다. 할머니, 혹시 이분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중얼거렸다. 야트, 수아. 그날 밤, 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연결되기 직전. 그러나 아직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느낌. 창밖에는 가을 끝자락의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 속에 가라앉은 질문 하나를 되뇌었다.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세요? 다음 날 아침, 하연은 이른 시간부터 마음이 뒤숭숭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간간히 헛소리를 하며 손을 허공에 휘저었다. 그 담장, 붉은 꽃, 나를 믿어줘야 했는데. 하연은 조용히 그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뒤엉켜 있었다. 사진 속 희미한 모습, 목걸이, 수아라는 이름, 그리고 그들이라는 불길한 단어. 그들이 대체 누구지? 그러다 문득 할머니가 중얼거리던 그 붉은 꽃, 담장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혹시... 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머릿속에 떠오른 집이 있었다. 마을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비,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때 가장 부유했던 박 회장의 대저택, 지금은 조용히 잠겨 있는 곳. 하연은 겉옷을 챙겨 입고 조심스레 집을 나섰다. 그 집까지 가는 길은 한참 걸렸다.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는 도중 오래된 감나무와 갈대밭이 이어졌다. 가을의 끝자락, 바람은 쓸쓸했고 잎은 바스락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그 집. 거대한 대문 앞 담벼락을 타고 올라간 붉은 능소화가 활짝 피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기억 속에서 꺼내온 장면처럼 그 풍경은 할머니의 중얼거림과 정확히 일치했다. 하연은 숨을 삼켰다. 여기야, 여기가 분명해. 망설이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또. 잠시 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문을 열었다. 나이는 30대 중후반쯤, 단아한 얼굴에 눈매는 날카로웠다. 누구세요? 하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연이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시죠? 혹시 예전에 이 집에 박남희 여사님이 계셨던 적이 있나요? 그 이름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여성의 눈빛이 번쩍 흔들렸다. 그러나 그 순간은 짧았다. 그 모르는 이름인데요. 그녀는 차갑게 대답하고는 문을 닫으려 했다. 기다려주세요. 하연은 급히 손을 뻗어 문을 막았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나요? 저는 지금 그분을 돌보고 있어요. 어제 길가에서 쓰러진 채 발견했어요. 여성의 표정이 달라졌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시선을 돌렸다. 그분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그 말은 마치 벽돌처럼 하연의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든 그분은 지금 위독해요. 당신을 자꾸 찾으세요.
여성은 말없이 뒤돌아서려 했지만 하연은 마지막으로 사진을 꺼내 들었다. 이 사진, 여기 계신 분. 맞죠? 사진을 바라본 순간 여성의 눈가에 잔물이 어렸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내 어머니예요. 하연은 숨을 멈췄다. 그런데 왜 어머니를 버리셨나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잠시 후 대문 안쪽에서 또 다른 이가 나타났다. 중년의 남성.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그 남자는 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누구십니까? 저는 김하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박남희 여사님을 돌보고 있어요. 남자의 표정은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냉정하게 말했다. 그 여자는 20년 전에 이 집에서 나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연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그 사람을 다시 언급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니까. 그리고 대문은 천천히 닫혀졌다. 철컥 닫이는 소리 뒤에 남겨진 것은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공기뿐이었다. 하연은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 위로 낙엽이 흩날렸다. 담벼락 위에 붉은 능소화는 바람에 흔들리며 누군가의 기억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연은 방 안의 작은 탁자에 앉아 멍하니 손에 든 종이 쪽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종이는 박 회장 집에서 돌아오던 길, 누군가 조용히 그녀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오후 2시 구용담 서점 뒷마당으로 와요. 익명. 수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보다도 기대와 긴장, 그리고 어떤 운명적인 느낌이 피어올랐다. 그날 밤 박남희 여사는 다시 악몽에 시달렸다. 수아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녀는 눈을 꼭 감은 채 고개를 젓고 있었다. 하연은 이불을 덮어주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요. 이젠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할머니의 손이 살짝 움직였다. 무의식 중에도 그녀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오후 2시, 하연은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구용담 서점은 이미 10년도 더 전에 문을 닫은 마을 외곽의 작고 오래된 공간이었다. 책장은 텅 비어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뒷마당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낯익은 얼굴이었다. 박 회장의 집에서 하연에게 냉정하게 대했던 그 여성, 박 회장의 딸이자 박남희 여사의 친딸.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하연을 바라보았다. 어제 죄송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하연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에게 금기 같은 존재예요. 제가 어릴 때도 기억이 희미하지만 항상 우는 모습만 기억나요. 그녀는 작은 손거울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거 어머니께서 늘 가지고 다니던 거예요. 그 안에는 제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하연은 놀랐다. 박남희 여사가 그렇게까지 외면당한 존재라면 왜 그런 걸 간직하고 있었을까? 그럼 왜 그렇게까지 외면했나요? 그녀는 떨리는 눈빛으로 말했다. 그건 아버지가 원했던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당시 정신적 불안이 있었고 종종 집을 나가곤 하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더니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린 시절 저를 데리고 다른 남자와 도망치려 한 적이 있었어요. 하연은 숨을 삼켰다. 하지만 나중에 안 사실이에요. 그 남자는 어머니의 친오빠였어요. 아버지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어머니를 가둬버렸어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모든 오해는 침묵과 은혜의 소머이명이 목과 강요 속에서 진실이 묻힌 채 자라난 것이었다. 우리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니까.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젠 너무 늦어버렸는지도 몰라요. 하연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아직 당신을 기억하세요. 매일 기억하세요. 매일 당신 이름을 부르시고 죄책감에 울고 계세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어디선가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회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서점 앞으로 멈췄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중후한 정장 차림. 차분하지만 강한 존재감의 중년 남성이었다. 하연 씨 맞죠? 그는 낮게 말했다. 저는 박남희 여사의 오랜 친구입니다. 하연이 놀라 묻자 그는 빙긋이 미소 지었다. 24시간 전 제가 그분의 행방을 들었어요. 그녀가 살아있다는 걸.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앞으로 몇 대의 차가 더 당신 집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김하연의 집 앞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작고 낡은 마당 앞에 고급 세단 4대가 조용히 정차해 있었다. 이웃들은 슬쩍 창문을 열고 속삭였다. 뭐야, 저 차들 병원장이라도 온 건가? 아니, 저 중에 저 사람 봐. 뉴스에서 본 적 있어. 자동차에서 내린 사람들 중에는 정장 차림의 남성뿐 아니라 중후한 나이의 여성, 세련된 노신사, 젊은 변호사까지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찾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차례차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 중심에는 어제 구 용담 서점에서 만난 중년 남성이 있었다. 그는 손에 꽃다발 하나를 들고 있었다. 박 여사님은 깨어 계신가요? 하연은 놀란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전부터 정신이 또렷해지셨어요. 왜 그러시죠? 남성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이제는 만나야 할 시간이니까요. 방 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박남희 여사는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눈빛은 맑고 고요했다. 그녀는 방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남성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나미스지였. 늦어서 미안합니다. 박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얼굴에는 묘한 평온이 떠올랐다. 정민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둘 사이에는 긴 시간이 흐른 듯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결코 어색하지 않았다.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그녀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 꽃은 30년 전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하얀 매화꽃이었다.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감히 찾을 수 없었죠. 당신이 사라지셨을 때 이미 모든 문이 닫혀 있었어요. 박 여사는 눈을 감았다. 나도 나 자신을 닫았어요. 그리고 수아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오랜 시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끝이 꽃을 스쳤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나는 수아를 지킬 거예요. 그리고 그날처럼 하연 같은 아이가 또 있다면 나 다시 간호할 거예요. 하연은 조용히 방 한 구석에서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온 이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그녀가 이 집에 오게 된 것도 그 밤에 할머니를 만난 것도 모두 그 무엇보다도 깊은 의미가 있었음을. 그날 저녁 마당에는 작은 불빛들이 켜졌다. 마을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다가와다. 박 여사의 딸도 말없이 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잡았다.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이 전해졌다. 그리고 김하연은 그 순간부터 다시 간호사 가운을 꺼내 입기로 결심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때론 자신의 인생도 구하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해고 통지서는 그날 밤 조용히 벽난로에 사라졌다. 그 대신 그녀 앞에는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용담시 보건의료재단 임시통보서. 김하연 간호사 귀하의 전문성과 헌신에 대해 지역사회가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귀하를 특별 공공보건 돌봄사업 책임 간호사로 정식 임명하고자 하오니 수락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단순히 억울하게 해고당한 간호사가 아니었다. 이야기를 이어갈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시 가족이 되어줄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니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억울하게 해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할머니를 위해 손 내민 김하연의 선택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진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줬죠.
아무리 세상이 차갑고 이기적으로 보여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보려는 마음은 결국 사람들을 다시 이어주고 진실을 밝혀내며 모두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조용히 알려줬어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박나미의 여사가 딸과 화해하고 하연이 간호사로서 다시 일어설 결심을 하는 장면은 정말 뭉클했죠. 그동안 외면당하고 숨겨졌던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고 동시에 희망이 싹 트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잊고 있던 연대와 이해,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전해주는 깊은 메시지예요.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에 좋아요 한 번이면 큰 힘이 돼요. 구독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꼭, 그리고 댓글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를 남겨주세요. 이야기의 진짜 반전과 감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편 파트 2 뒤에서는 더 큰 비밀과 놀라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댓글.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더 멀리, 더 깊게 이어가게 합니다. 고맙습니다.